인생 최대의 모험이 뭘까요? 글쎄요. 인생 자체가 모험의 연속 아닐까요? 맞아요. 어쩌면 이번 전시가 우리가 선택하면서 변화할 다양한 미래에 대한 그런 인생 모험에 대한 전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모험, 나의 선택이라는 제목의 전시죠? 네. 이 봄 뚜르드 갤러리 시청자분과 함께 떠날 모험. 캔버스 위에 펼쳐진 예술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까요? 네. 헤르난 바스는 쿠바 태생의 미국 작가죠? 네. 여기는 우리 작가님이 명함을 받은 책들을 바스가 영향을 받은 그리고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스페이스 K 큐레이터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크리에이터님, 이번에 소개할 전시는 헤르난 바스, 모험 나의 선택이라는 전시인데요.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헤르난 바스는 78년생으로 미국 마이애미 출신입니다. 그리고 쿠바 이민자 2세이기도 하고 성소수자이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그가 모험을 주제로 그린 24점의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를 마련했습니다. 네. 헤르난 바스는 젊은 나이에 현대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놨다고 알려진 작가인데요.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작가는 원래부터 이제 성소수자였다 보니까 혼자서 보내는 시간도 많았는데요. 그렇게 작업을 하던 와중에 26세의 나이에 세계적인 비엔날레인 휘트니 비엔날레에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치 갤러리, 그리고 빅토리아 미로와도 같이 일을 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30대가 되기도 전에 루벨 컬렉션에 아주 중요한 콜렉션으로 소개되게 됩니다. 루벨 부부 콜렉션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작가는 반드시 뜬다는 미술계의 확신이 있는 그런 콜렉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비록 어린 나이지만 일찍이 미술의 플랫폼 위에 올라온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보면 다 회화잖아요. 네네. 이 회화들이 갖고 있는 헤르난 바스의 특징이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화려한 색채라든가 이제 배경들이 추상적이었다가 구체적인 장소로 변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은 각 회화마다 그 작품 안에 회화적 내러티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작가는 고전 문학이나 음악, 시라든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인이 습득한 어떤 간접 체험한 스키마들을 본인만의 회화적 내러티브로 새롭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화면에 구성하고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작가의 내러티브와 관객의 경험이 융합돼가지고 새로운 결말로 이어지는 그런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오리지널 스토리가 어떤 건지도 알아보는 재미도 있고. 네, 그러면 헤르난 바스가 저희에게 던져놓은 모험에 같이 동참해 보실까요? 동참하시죠. 네. 크리에이터님, 여기 딱 들어오니까 굉장히 큰 작품이 있는데
그 인물은 또 눈을 약간 삐딱하게 위로 뜬 게 네. 약간 반항적으로도 보이고 이거 네. 어떤 작품이에요? 아, 네. 작가가 이렇게 대작으로 그린, 야심차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요. 영국 출신의 로스앤젤레스를 잘 그린 작가. 로스앤젤레스 잘 그린 작가. 네. 데이비드 누구예요? 호크니? 누구? 데이빗 호크니? 호크니. 네. 아, 영국 하면은 뭐 무조건 호크니죠. 현대 네네. 화가 중에. 아, 맞습니다. 호크니. 네네. 네. 호크니는 가장 로스앤젤레스적인 풍경을 수영장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었는데요. 또 그게 유명하죠. 네. 예. 그래서 우리 헤르난 바스는 본인이 좋아하는 호크니처럼 자기는 플로리다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플로리다적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크니에게 비견할 만한 작품을 만들고자 이렇게 큰 대작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감독님, 저희가 플로리다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 뭐 바다, 네. 밝은 태양. 그다음에 디즈니 월드도 있죠? 네. 네네. 그리고 셀러브리티들의 별장들 그것 굉장히 봤었네. 화려하죠. 네. 그래서 이 작품을 봤을 때 얼핏 보면 이 화려한 색채 때문에 뭔가 환상적인 내러티브가 있을 것 같았는데, 근데 헤르난 바스는 마이애미 출신의 쿠박의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 내면의 그 디스토피아적인 현실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저 가짜 그 플라밍고 장난감들, 덫에 걸린 플라밍고, 망가진 자동차, 세부 소재들이 이민자들의 그 현실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아메리카의 제일 남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르난 바스의 부모님이 그랬던 것처럼 쿠바라든가 남미에서 수많은 보트피플이 이주를 했고요. 지금도 불법 체류자들도 많은 데다가 며칠 전 뉴스에서도 멕시코계 어린이들이 이제 미국으로 탈출을 하려다가 숨졌다는 뉴스를 보게 되는 곳이기도 하죠. 네. 이 작품 제목이 핑크 플라스틱 루어인데요. 이 그림 속에 보면은 플라밍고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 헤르난 바스 그림에는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특히나 이 플라밍고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플라밍고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 3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 우아한 자태. 저도 동물원에 가면 풀멍이라고 플라밍고를 멍하니 보고 있으면 꿈속에 있는 풀멍. 네. 꿈속에 있는 듯한 새로운 또 용어가. 예, 그렇습니다. 네. 풀멍을 하다 보면 새로운 어떤 꿈속에 있는 듯한 환상이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죠. 네. 플라밍고가. 네, 맞습니다. 아, 예. 예. 두 번째, 플라밍고는 원래 희귀종 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작가의 고향인 플로리다가 플라밍고의 주요 서식지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셋째, 플라밍고는 자연 속에서 수컷 커플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퀴어 축제의 마스코트로도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작가가 플라밍고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 수 있죠. 자기랑 깊이 연관된 지점이 많네요. 플라밍고가 맞습니다. 갖고 있는 그 기호적 의미가. 네, 그렇죠. 이 장면은 흔한 팝의 일상으로 보이는 작품인데요. 아, 네. 이 작업의 제목은 더 세핀입니다. 한글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홀짝이는 거예요. 홀짝. 예. 그런데 앞에 더가 붙었죠. 네. 어떤 사건이나 고유명사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번역 제목은 시핀 저항입니다. 홀짝이는 저항. 그럼 누구의 마실 홀짝일 권리일까요? 바로 성소수자들의 홀짝일 권리입니다. 19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동성애는 기본적으로 정신병이었어요. 이들이 뭔가 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동성애자들이니까 저러잖아. 마약을 해도 야 봐봐. 그래서 스파이들에게도 잘 넘어갈 거야. 애들은.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 당시에
이런 동성애자들에게 술 판매 금지령을 내리게 됩니다. 네, 뉴욕으로 오게 됩니다. 뉴욕에 새로운 게이 지도부로 뽑힌 청년 3명이 이 시핀, 우리가 정말 바에서 이렇게 간단히 시핀할 권리도 없냐. 그래서 그걸 문제 삼기로 합니다. 그래서 흘러간 데가 이 줄리어스 바입니다. 한 바텐더가 이들에게 술잔을 막으며 나가세요. 게이들에게 술을 팔지 않습니다. 라는 걸 이쪽 각도에서 사진을 빵 찍습니다. 그래서 1966년도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실리게 됩니다. 3명의 이탈자, 서빙을 거부당하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줄리어스 바로 뉴욕에 있는 모든 게이들이 집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10명이에요. 칵테일은 뭔가요? 한 번 시키면 리턴이 안 됩니다. 다시 따를 수가 없죠. 거기에서 한 10명이 각각 다른 칵테일을 시킨 다음에 저희 게이인데요? 라고 얘기하는 비폭력 민폐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이제 수면 아래 있던 사람들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시핀을 하게 됐고요. 그것은 향후에 스톤월 항쟁을 일으키고 그 다음해인 1970년도에는 드디어 게이들이 도로 한복판에서 퀴어 퍼레이드를 하게 되는 혁명적인 사건, 단초, 첫 손잡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네. 치밀하면서도 뭔가 재치 있는, 그러면서 작가가 갖고 있는 그런 정체성이 또 이탈하지 않는 성소수자들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까지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거기에 작가의 회화적 내러티브, 상상력이 포함된 아주 단연 돋보이는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작품. 네.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작품이네요. 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갈림길 안에서 선택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살았는데요. 그 선택의 결과가 오늘 선생님들의 오늘의 모습이겠죠. 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찾고 찾다 보면 어떤 날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를 만나는 날이 올 때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작품을 받아서 무엇보다 이 남자 어디서 봤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루 정도 고민을 하고 딱 알아챘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이분은 누굴까요? 이 남자. 네네. 제가 볼 때 모자가 힌트일 것 같아요. 모자. 네, 플럭서스 백남준. 에이, 요새 보이스잖아요, 그러면.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이 작품은 사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좀 더 잘생기게 그리긴 했는데요. 네. 요셉 보이스를 그린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추정이 됩니다. 거의 90% 이상. 천재시네요. 네. 추정 잘하시고. 네. 독일 작가 요셉 보이스를 네. 추정하셨다. 네. 네. 요셉 보이스는 원래는 의사가 꿈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치군의 폭격기 부조종사로 참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슈가 있었던 크림반도쯤에서 비행기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탈출을 하는데요. 낙하산을 폈는데 제대로 안 펴져요. 그래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 만신창이가 된 요셉 보이스를 거둬들인 거는 타타르라는 몽골계 원주민들이에요. 죽을 줄 알았던 그 청년은 결국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향후에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플럭서스 운동을 이끌었죠. 같이 했던 사람이 백남준? 아까 말씀하신. 네. 백남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작은 새가 날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내려왔는지도 모를 때도 있고요. 새가? 네, 그렇죠. 어떤 때는 아는데 애써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앞에 와 있는데 나한테 품에 안기도록 가만히 지켜보고 기다릴 때가 있고요. 한 번에 거머쥘 때도 있죠. 이것 역시 Choose Your Own Adventure. 예, 우리 전시 제목하고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바다가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가 연상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작품은 노인과 바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입니다. 밑에 있는 SS 마놀린이라는 글자는 이 배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노인과 바다에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같이 낚시를 못 나갔던 소년. 그리고 결국에는 할아버지는 청새치에게 진 게 아니에요. 승리한 거예요. 라고 위로했던 그 소년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라서 드디어 할아버지의 청새치를 뜯어먹었던 상어를 거침없이 낚아올립니다. 어벤지극이 벌어지는 거죠. 복수를 네, 복수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여전히 바다는 출렁이고요. 비는 내리고요. 나는 또 내일 불안한 선택을 해야겠죠. 네. 네. 여기서 또 보면 복수는 했지만 계속해서 이 바스의 그림에는 거친 파도들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계속되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과 그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많은 이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작가로 주목받을 수 있었던 것도 특별한 내러티브에 대한 해석을 일일이 접하기보다는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공감? 네, 거기서 이 바스의 작품이 갖고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바스의 작품들을 보면 이런 그 우울감들, 그것이 본인이 원래 좋아했던 문학들도 굉장히 이제 데카당스적인, 그로테스크하거나 데카당스적이거나 퇴폐적 낭만주의라고 하죠. 예, 그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데카당스 문학의 고장인 보들레르가 파리 우울을 이야기했다면 바스는 자신만의 회화적 내러티브로 마이애미 우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다행인 거는 그 데카당스한 그런 여운이 있는데 아직 종말론적인 관점에서의 그 피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희망까지도 아직은 내포하고 있다는 것.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읽히기도 해요. 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네, 그렇죠. 그것은 희망이란 단어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전시를 돌아보고 난 다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그런 다양한 삶의 모험들, 네, 헤르만 바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시각으로 포착이 됐지만 어떤 지점에서는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헤르난 바스의 스토리텔링이 이 관객들로 하여금 공감과 몰입을 불러일으켰고 그만큼 대중적인 인기도 얻게 한 요소였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정말 여기에서 특징적인 거는 플로리다의 햇살이 느껴지는 화려한 색채와 또 작가의 그로테스크한 감성이 심리적 명암 대비를 이룬단 말이죠. 그래서 좀 약간 몽환적 내러티브를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여러모로 깊은 인상을 심어준 헤르난 바스의 전시였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전시는 또 어떤 전시를 보러 갈지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딜라이브가 제안하는 문화충전 미술여행 뚜르드 갤러리.